최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규모는 5조 4,989억 원입니다. 한화로 약 60조 8천억 원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지출입니다. 한국 국방예산안 52조 9,174억 원보다 8조 원 정도 많은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일본의 군사력은 방산비리로 인해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자랑하는 19식 차륜차 주포입니다. 일본의 19식 차륜차 주포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을 대항해 만들어졌지만 방산비리로 얼룩진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는데요. NHK 방송에 따르면 시마네어는 마스에시에서 제16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시마네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인 200여 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기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야욕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뒤 올해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마네어는 지난 2005년 일방적인 조례를 정하고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관련한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향한 도발인 것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서가 정부는 이날 차관급 고위 인사를 파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정권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8년 연속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 참석한 후지와라 다카시 당시 내각 정무관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각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의한 대외 발신과 더불어 국내 전문가의 해외 파견,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영어와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다케시마 관련 동영상과 팸플릿 작성, 배포, 발신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등 전력을 명시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기시 노부오 안신부 일본 방위성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과거의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더욱 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군사력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DX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하디스라 할 수 있습니다. KDDX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국산 첨단 전투 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인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요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습니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 연기가 됐는데요.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약이 됐는데요. KD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군은 KD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제, 대전 능력은 물론 탄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습니다. 방공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습니다. 당초 KDX-IIA는 기동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000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는데요.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DX는 만재 배수량이 8,000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입니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KDDX의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해군은 북한 위협에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일본 해상 자위대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합니다. 8,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 될 KDDX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각종 하위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KDDX의 사업 비용이 이토록 상승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구 성능이 일반적인 방공 구축함을 압도하는 주력 이지스 구축함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인데요. KDDX는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임무는 물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장기적으로는 요격 임무도 맡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이 들어가야 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대단히 뼈한 센서가 탑재됩니다. 그러나 KDDX는 모든 센서를 통합 마스트, 인티그레이티드 마스트,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다양한 레이더를 집어넣었습니다.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파격적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도 갖추지 못한 능력인데요. 세계 최정상급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함이 되는 것입니다. KDDX는 무장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후 크기 대비 강력한 무장을 선호해왔습니다. KDDX도 마찬가지인데요. KD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대구급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차세대 수직 발사기 KVLS-II를 64셀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수직 발사기의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국산 미사일인데요. 공격 무기로는 최장 1500km 떨어진 곳의 지상 표적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3C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적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1셀 4발의 쿼드팹 형태로 탑재되는 해군 단거리 한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천궁, 기관중 장거리 한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군은 고성능 레이더와 장거리 레이더를 결합해 장기적으로 KDDX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 주력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KDDX는 잠수함이 오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잠 장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함은 선체 하단에 고정 장착된 소나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을 찾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나와 잠수함 사이의 거리, 심도 차이에 따른 매질 변화 때문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KDDX는 선체에 장착하는 소나는 물론 긴 와이어로 골고 다니는 개인식 소나, 해상작전 헬기에 디핑 소나 등 다양한 센서가 탐지한 정보를 융합해 적 잠수함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멀티 스태틱 방식의 소나 시스템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능을 가진 전투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모험이 될 것이고 당연히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자기기, 조선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KDDX를 독도방위 작전에 투입하여 일본인들에게 한국 해군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원숭이 놈들이 독도로 쳐들어온다면 모두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국내 여론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 일본은 머지않아 스스로 참여하는 망국이다.
진짜 이젠 치지 말자. 대마도도 되찾자. 어딜 독도를 넘보냐. 절대 내줄 수 없다. 내가 중학생이던 70년대에 우리가 일본보다 50년 뒤처져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 후로 대략 4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예상을 뛰어넘어 경제와 군사력에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면 대마도 우리 땅이지. 일본, 중국, 북한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를 우기는데 선수들이 다 대한민국 절대 굴복하지 말자. 자위대의 군인 정신이 있긴 하냐? 자위대는 단지 보이스카우트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